안녕하세요. 미국 시중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어제 금요일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다우가 0.68, S&P 0.72, 나스닥 1.23%씩 빠졌는데요. 요즘 지수 1% 이상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닌 듯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안 좋은 증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증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돈바스 지역의 포격 사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쌓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 파병을 할 거란 이야기도 있었고요.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미국은 반대로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증시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로만 보면 코로나, 인플레이션, 인프라 여러 가지 해결 못한 숙제들이 있는데요. 전쟁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부양 정책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듯 합니다.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3월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는 인플레이션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지만 물가 안정이 완화될 경우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증시는 정말 안 좋습니다. 호재는 없고 전쟁 이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슈들만 나오고 있고 전쟁 이야기로 가려지고는 있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전쟁 이야기에 더불어 다른 악재들로 해서 실망 매물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종목이 어느 주가 밑에까지 내려오면 증시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후에 페이팔 스퀘어가 큰 하락을 시작하면서 선행지표가 된 것처럼 많은 종목의 주가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이 잘 나온 종목들도 당일에는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후에 추가적 상승 없이 하락이 출현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UPS를 지표로 들이면서 210불 밑으로 내릴 시에는 증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갭상을 저렇게 크게 해놓고 쉬지 않고 하락한다는 것은 증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의 눈에 밟혔던 부분은 지수 차트들인데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P에서 트리플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깨끗한 하락 차트를 만들어서 저 차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계속 꺼름직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그래도 희망회로 돌리면서 나쁜 차트가 깨지나 보다,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나 보다 했는데 이유는 200일선 위로 올라서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며칠 후 바로 200일선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추가적 하락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어제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S&P의 추가적 하락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지수는 지수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2월 15일 S&P는 200일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 날은 완벽하게 200일선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도 양봉이 나오면서 200일선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요. 하지만 S&P가 200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서 나스닥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고 나스닥은 이미 200일선에서 멀어진 상태였기에 S&P도 200일선에서 멀어지려고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스닥의 안 좋은 차트는 우선 완성이 된 듯 보입니다. 아직 전저점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서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상황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큰 반등이든 작은 반등이든 나올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S&P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기에도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S&P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나스닥은 또 전저점을 내리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주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페이스북은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보통 손절할 때는 큰 하락이 있었을 때 손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칼같이 자르고 후회 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보입니다. 지금 주가는 과거 코로나 시국의 주가로 돌아온 상태이고요. 만약 과거에 어떠한 사건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컸던 지역의 주가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요. 지금 페이스북 주가는 코로나 시국의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223이 박스 상단, 대략 137까지 박스 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137까지 가는 건 아직 먼 이야기고요. 하지만 우선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에서는 아쉽지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상 220을 깬 상황에서 200 밑으로 진입 시 주가의 흐름으로 해석으로는 155불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페이스북을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55 부근에서는 물을 타시는 게 좋고요. 하락 시에는 가깝게 물을 타지 마시고 멀리 물을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증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추가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시에는 중소형주는 매수하실 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장기로 갈 건지, 만약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가 중소형주가 많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선 향후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매수할 시기가 아닌데 팔란티어를 또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고려하실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자시라면 빅테크 우량주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지 중소형주의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나중에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주가가 낮으니 많이 살 수 있고 상승 시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매수한 만큼 하락 시에는 주가의 수량만큼 아플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없는 종목보다는 향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증시의 문제로 주가 하락은 생길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로는 다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으로 봐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 과거를 보면 증시의 문제로 폭락도 겪었지만 향후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하락이 있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임하려고 합니다. 버티세요. 대신에 하락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의 주식을 운용을 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배우면서 이 시간을 버티시면 됩니다. 미주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로는 다음 주에도 흔들리는 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버텨보자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장이 없습니다. 장이 없으면 이상하게 하루 더 쉬는 날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